주르륵입니다. 주르륵. 뭐가 뭐게 흘러내리는 그런 얘기는 왜 주르륵이냐.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이틀간 1200포인트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주르르르륵 여기까지 흘러내렸어요. 끝도 안 보이게. 코스피가 지금 패닉 셀이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주가도 주르륵, 내놓물도 주르륵. 어제 완전히 대폭락장이었습니다. 네. 이거 대체 얼마나 떨어졌길래? 사실 여기서 보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지금 떨어진 그래프예요. 지금 보면 2월 27일에 6,244.13이었었죠. 그런데 쭉 떨어져서 3월 3일에 5,791.91입니다. 그런데 쭉쭉쭉쭉쭉쭉 더 내려가서요. 네, 쭉 내려가서 3월 4일 어제는 5,093.54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제 장 마감 어땠는지 전광판 같이 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코스피 5,093.54, 코스닥 978.44,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올랐다. 1,475.60. 네. 지금 다 보면 12% 떨어지고요. 14% 떨어지고요. 어제 계속 떨어지고 안 올랐으면 좋겠는 원달러 환율만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틀 전만 해도 6,000이 넘었는데 7,000, 8,000 금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틀간 대체 얼마나 빠진 거냐.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보시죠. 코스피 이틀간 1,150포인트 빠졌다. 버티던 개미들 이제 무서워서 팔아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12%가 넘게 떨어졌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여기 보이시나요? 미국 9.11 테러의 여파. 2001년 9월 12일에 그때 마이너스 12.02였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12.06. 이렇게나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떨어진다. 어제 심지어 떨어지다 못해서 서킷 브레이커의 사이드카까지.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여기 보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주가가 급락할 때 잠깐 스톱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해서 1분 동안 지속되면 20분 동안 거래를 정지하는 건데 오죽하면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그만큼 뚝 떨어졌다라는 건데 사이드카 볼까요? 사이드카는 너무 떨어져도 너무 올라도 똑같이 걸리는 거죠. 사이드카.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 혹은 하락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1분 넘게 지속이 되면 발동을 하는 건데 둘 다 어제 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어제 진짜 심각했네 라는 생각이 들죠. 관건은 차영주 소장님. 예. 오늘 더 떨어질까요? 글쎄요, 일단 이틀 동안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떨어졌죠. 네. 화요일 날 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요일 날 더 떨어지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글쎄요,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문제로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패닉셀 상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 중동 문제가 일단 조금 쉰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중에는 이렇게까지 장중에도 많이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12.03% 정도 빠질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습니다만 네. 장 막판에 크게 밀어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점이 하나 걸리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선물 프로그램 매수가 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상황이었고 네. 오늘 뉴욕 증시가 플러스로 마감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글쎄요, 어제가 하락의 좀 정점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물론 중동 문제 확산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충격에서는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어제가 바닥이었었다. 어제 바닥 치고 오늘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주셨어요. 뉴욕 증시도 오늘 좀 어쨌거나 플러스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어제 일단 요 뉴욕 증시도 잠시 뒤에 짚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빠진 게 이게 지금 중동 사태가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 니케이 마이너스 3.6%, 항생 마이너스 2%. 한국 아시아 대비 비이성적으로
마이너스 12.06%까지 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저희 그 지수 같이 볼까요? 네, 코스피 마이너스 12.06이죠. 니케이 마이너스 3.61, 대만 자취안 마이너스 4.35, 상하이 0.98. 네, 항생지수도 2.01만 떨어졌는데, 근데 소장님, 왜 우리만 두 자릿수로 떨어지는 거냐라는 겁니다. 단순 비교를 하면 우리만 이제 두 자릿수로 빠졌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떨어진 폭이 6,000포인트서부터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12%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2025년에 국내 증시가 75% 올랐고요. 그다음에 2026년 들어서 두 달 사이에 75% 오른 상태에서 무려 45%가 더 올랐습니다. 그쵸. 전 세계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증시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뭐 외국계라든지 국내 전문가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쉬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런 쉼이 네.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겹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쉬어갈 구간에서 쉬어가는 구간에 있어서 이것이 좀 가파르게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또 어제 이제 증권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B2가 32조까지 늘어난 상태, 네. 그다음에 대차 잔고가 150조까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점, 그다음에 B2에 대한 청산 얘기들이 어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꼭 B2가 청산될 지금 시그널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그런 얘기들이 들면서 빚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충분히 공포에 쌓일 수 있는 정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 막판까지 지수가 밀렸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반대 매매가 없다 하더라도 네. 비투를 좀 줄여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나타나면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는 매수 매도가 일치될 때 거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수가 밀린다라는 것은 어제 같은 공포감에서는 선뜻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주가가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는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것들에 대한 반작용,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서 증시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다른 나라는 올해 우리나라만큼 못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6,000포인트 부근에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동안 또 많이 올랐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넘어진 김에 약간 쉬어가는 느낌도 분명히 있긴 있었다. 이번에 B2로 영끌이라고 그러죠. B2 영끌 해갖고 돈 넣었었던 사람들의 공포가 또 상당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의 어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이번에 두 자릿수로 큰 폭으로 떨어진 이 요인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아까 이게 살짝 나왔죠. 뉴욕 증시는 벌써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같이 볼까요? 다우존스 올랐어요. S&P 500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올랐어요. 근데 이걸 보면 소장님, 이게 예. 어제는 어제는 다우존스 빼고는 둘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다 올랐어요. 이건 네. 하루 만에 바로 안정세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좀 한숨은 돌렸다 정도는 이제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 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네.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기술주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주들이 중독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펀드멘탈이 흔들리지는 않았거든요. 네. 중독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산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내긴 하겠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의 훼손이 상대적으로 덜할 가능성이 있다. 펀드멘탈이 살아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가장 크게 올랐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 일단 중독 문제에 따라서 현재 지금 글로벌 증시는 연동돼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이 이란의 해군들을 격퇴시켰다라는 네. 부분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유조선에 대한 그 미군의 동행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유가가 생각보다는 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란 측에서 현재 나오는 얘기는 휴전과 관련된 얘기들도 밤사이 또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 지금 네. 이제 그 자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한 것들은 뭐냐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라는 여부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중동에 있어서 확전 여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소식이 다행해도 뭐 일단은 조금
잠잠해지는 뉴스들이 나왔고 거기에 자산시장이 빠르게 반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코 좋을 리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미국이 확전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화요일과 수요일에 네. 급락 장세에 대한 여파는 조금은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타나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워낙 일단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질 때 쉬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은 일단 넘어진 상태죠. 바로 벌떡 일어나서 가던 길을 걸어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오늘장 정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실 텐데요. 네. 일단 오늘 정도 올라오고 약간의 변동성들은 좀 감내하시고 하지만 결국은 넘어졌다 일어나서 처음엔 비틀거린다 하더라도 갈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느긋한 마음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서 또 바로 아무리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갈 수 있겠느냐. 그게 또 오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보면 뉴욕 증시는 다시 살아나는 듯한 안정을 좀 찾은 듯한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 들려오는 얘기가 뭐 휴전 얘기도 있고 뭔가 확전은 안 될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좀 풍기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서 미국 CIA의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자고 물밑 접촉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백악관에도 이란 쪽에도 다 물어봤는데 양쪽 다 답변을 하지 않더라라는 것까지 보도가 나왔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뉴욕타임스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번 보도를 했었죠. 좀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일 수 있어요. 보면은 라리자니 이란 사무총장이 제3국인 오만의 중재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해당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예요? 협상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하메네이의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하메드 모메르 지금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접촉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보도는 계속 뭔가 있어요. 제3에서 중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당사자 이란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럼 미국은 딱히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란은 아니라고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예. 딱히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아닌 건지 이란에서 강하게 부정을 하면 강한 부정은 예. 긍정인 건지 이거 물밑 접촉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오. 전쟁을 하더라도 네. 물밑에서 아마 제3자를 통해서 각자의 좀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전쟁은 어떻게 끝내야 할 것인지라는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강하게 이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고 특히나 하메네이가 지금 죽어서 이란은 지금 애도 기간 40일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근데 그 후에 쉽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애도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다시 미국과 손을 잡고 뭔가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것은 이란 정부 스스로는 그런 노력을 했더라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공개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일단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물밑으로는 빨리 좀 어떻게 끝냈으면 하는 상황일 걸로 지금 보인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일각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예. 미국이 지금 막 뭐 한 발에 막 30억짜리 미사일 이거를 몇 천만 한 2, 3천만 원짜리 이 드론 갖고 하면서 이란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버티기에 들어간 것과 물밑으로 휴전을 얘기하는 건 사실 상당히 상반된 얘기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작전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이란도 뭐 자신들은 결사항전하면서 뭐 가랑비 작전이라고 해서 좀 값싼 드론을 통해서 중동 걸프 국가들 이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란에서도 이게 좀 타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그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것도 소진이 계속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도 그렇고 이것을 요격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요. 좀 미국이나 이란이 어떻게나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신들이 이제 잘 싸우고 있다 이것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뭐 양보의 여지도 없고 협상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물밑에서는 이제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할 것인지
뭐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는 전 충분히 물밑에서 비공개적으로는 충분히 접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라기보다는 빨리 이 상태를 종료에 좀 더 방점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예. 근데 이란도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예.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한겨레 같이 볼까요? 네. 한겨레 오늘 일면입니다. 이란의 새 지도자 강경 하메네이 아들이 유력하다. 우리에겐 차남이 있지라고 하면서 하메네이의 차남을 똑같은 강경파라 그래요. 근데 아들이 예. 지금 뭐 여긴 유력하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일각에서 또 이미 뽑았는데 뽑았다고 말을 못하고 있다. 공격할까 봐라고 예.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또 오늘 조금 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까지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Somebody said, on a scale of 10, where would you rate it? I said about a 15.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들으셨나요? 예.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결국 다 죽는다. 누가 되든 차남이 됐든 장남이 됐든 셋째가 됐든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린 개의치 않아. 우리는 뭐 다 죽일 수 있어라는 취지로 지금 들리는 건데 근데 위원님 그럼 이 정도 얘기했으면 벌써 참수 작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런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모스타바가 일단 강경파로 분류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좀 부친상을 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뭐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또 네. 다시 미국과 이스라엘 중에서 뭐 참수작전, 암살의 시도에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사실 말씀처럼 부친상을 당한 상태인 건데 이런 와중에 얼마나 미국에 대한 이 분노, 감정이 상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게 쉽게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중동 사태가 뭐 휴전 얘기가 슬쩍 나오는 것 같다가 지도자가 지금 선출이 되고요. 누가 되든 다 죽을 거리라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최수영 위원님, 이거는 장기전일까요? 단기전일까요? 뭐 저는 단기전 가능성을 높이 단기. 봅니다. 네. 그 2012년인가 이제 이라크 전쟁 마무리할 때 네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을 시작하기 쉬워도 마무리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지금 이 하메네이 아들이 지금 유력하다는 얘기는 아마 저는 결정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온라인 회의로 어저께 그 회의가 열리는 곳을 타격했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희생자 사망 소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왜냐하면 이 하메네이 아들은 이제 이란에서 굉장히 상징성을 가졌어요. 이른바 순교자 가족이 된 거예요. 아버지 잃었고 부인과 가족들을 잃었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란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아파와 혁명수비대가 양쪽에서 옹립하면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도자가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미국이 뭐 참수작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지상전까지 투입해서 이란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른바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 물밑 접촉 얘기가 나오는 것도 네. 양쪽 다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국도 군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막대한 물량 어떻게 올해 연말까지 합니까? 더군다나 선거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 한 달 이내에 아마 양쪽 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밑 접촉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쪽 다 사실 길어지는 건 원치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단기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면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쉬운 거면 좀 더 뭔가 속도가 짝짝 붙고 보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장기화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장기로 가면 문제는 다른 거 모르게 일단 경제가 괜찮나라는 겁니다. 당장 저희 무슨 얘기 있었냐면 화요일, 수요일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볼까요? 화요일, 수요일. 네. 지금 10일 검은 화요일이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어제 공포의 수요일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목요일. 그럼 오늘은 무슨 목요일이냐? 차 소장님. 오늘은 무슨 목요일입니까? 오늘은 반등의 목요일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의 목요일. 일단 목요일, 그러니까 요일로만 놓고 보면 오늘 네. 하루만 놓고 보면
뉴욕 증시가 일단 올랐다라는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고요. 어제 또 일정 부분 다른 나라 대비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패닉셀 부분도 일단 작용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반등의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네. 중에 하나는 현재 고객예탁금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무려 120조의 고객예탁금이 들어와 있는데요. 고객예탁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살려는 대기자금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때 고객예탁금 평균 잔액이 65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2배가 넘는 120조에 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최근에 퇴직연금 시장에서 ETF를 통해서 반도체 주식을 사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드멘탈이 흔들렸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월 단위 판매하는 디램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면 역시 전쟁은 전쟁이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펀드멘탈을 갖고 있는 반도체 주식이 있는 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지수상으로는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반등의 목요일, 검은 화요일, 공포의 수요일 하지만 반등의 목요일일 거다. 8시 26분을 지나고 있죠. 잠시 뒤면 9시 장이 열릴 텐데 반등을 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주셨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게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것만 문제는 아니죠. 전쟁이 지금 사실 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한국 필리핀 새 무역시대 열자 필리핀을 갔다가 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국하고 오늘 중동 대응책 점검에 나선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해서 이 중동 사태 관련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박창환 교수님 이게 대응책을 우리가 뭘 당사자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대응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한 3가지 정도는 결정이 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원유 수급의 65%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서도 우리가 봤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원유 수급 문제를 갖다가 당분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동산에 의존했던 부분들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재계라든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하나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이제 소위 이란에서 주변 나라들의 네. 거기 미군 기지 공격하는 거, 거긴 미국 땅이니까 우리 공격할 수 있어. 네. 또 뭐 예를 들어 공공시설 공격하면은 그거 미군의 위장 시설이야 이러면서 막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고요. 또 네. 지금 관광객들이 또 발묶여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리 교민들의 안전, 관광객들의 안전 이 부분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이나 안정세가 보이면 다행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이란과 미국의 이런 그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당장 뭐 시급한 원유 수급이라든지 교민 안전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또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상당히 많은 대응책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아마 앞에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아마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면 정부도 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 반등의 목요일이 될 거다라는 전망 주셨었는데 만약 반등이 되고 사태가 약간 진정세로 돌아선다면 정부도 좀 안정을 찾지 않겠냐 한숨 돌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셨죠. 원유 부분도 그렇고요. 당장 우리 교민들 안전 부분도 그렇고요. 챙길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게 오늘 있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부가 한숨을 돌리려면 뭔가 이렇게 안정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확전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한국일보 오면 같이 볼까요? UAE, 사우디 참전 검토. 참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 확전 위기다. 지금 이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을 공격을 하고 있죠. 싫으면 미국 말리든가 라고 하면서 주변국들을 지금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쩌자는 거야. 우리도 한번 참전해라는 얘기가 카타르
모든 레드라인을 지금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 대응을 이 군사 대응하는 걸 좀 고려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최수영 의원님 네. 중동전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상 중동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동전이. 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전략은 그거잖아요. 아까 가성비 말씀하셨죠. 네. 드론으로 값싼 드론으로 3천만 원짜리로 50억짜리 패트리엇을 네. 유도해가지고 하면은 미국이 패트리엇 가지고 있어봐야 뭐 1000발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소진시키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주변국을 괴롭혀. 방공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유에인이 사우디니 뭐 오만이 이런 나라를 괴롭히면은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게 제발 간청하겠죠. 네. 읍소 전략을 펴겠죠. 빨리 종전해 주세요.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제 헤그세스가 그 얘기했죠. 왜 동맹국들은 가만히 있냐? 왜 우리만 싸우냐라고 어제 또 분노를 표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 나오는데 미국이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다만 저는 단기전 확전은 가능하지만 네. 장기전은 없다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네. 실제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좀 보도를 보면은 이란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무기 보유, 그러니까 핵 미사일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타격을 했는데 실제로 숨겨둔 곳은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는데 미국이 이걸 감내하려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지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금 바로 어제죠. 미국 국방부가 지금 추가 경쟁 예산 요구했다고 의회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래서 사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속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 확전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지금 이란의 기세를 꺾어놓지 않으면 이른바 종전 협상을 해도 협상이 안 먹히니까 그건 가능한데 다만 걸프 국가들도 이 기회에 시아파의 맹주 노릇을 이란의 기세를 좀 꺾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해는 서로가 동일한데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올 연말까지 뭐 올 여름까지 끌고 간다? 그거는 서로가 감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는 확전은 하겠지만 장기전은 없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같이 병존하기가 쉽진 않은데 확전은 하긴 하는데 하지만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그만큼 돈의 경제가 전쟁이 얼마나 먹힐 것이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속보가 뭐가 나왔었냐? 이라크의 쿠르드 민병대가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지금 이란, 미국 말고 딴 데서 지금 훅 지금 들어온 거예요. 쿠르드 민병대. 이란에 대한 지상 공세, 지금 미국이 우리 군사 지원 해주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걸 보면 이거는 박 교수님, 이거는 이미 지상전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간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상전으로 장기화된다면 네.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될 거다.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미군이 지상전을 벌일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란과 이라크 또 이 주변국들의 산재에 있는 네. 이 쿠르드족 게릴라라죠. 이쪽의 게릴라를 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란의 지상전을 대리전을 하는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다 이런 것도 이미 그쵸. 인정을 했고요. 다만 쿠르드족과 통화한 게 결국은 그럼 지상전을 승인한 거냐 이건 별개라고 그랬는데 네. 실제로 지금 뭐 이제 막 일보가 나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천 명의 쿠르드족 게릴라가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을 갖추고 미국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소위 말해서 이란의 간접 지상전, 그러니까 쿠르드족 게릴라를 이용한 간접 지상전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면 트럼프의 4주 전쟁 계획에 네. 어떻게 보면 압박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대되고 지금 쿠르드 게릴라 같은 경우 뭐 4개, 5개 세력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들 간의 주도권 전쟁이 멈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지금 뭉쳤습니다. 뭉친 이유는 여기서 이란을 공격하고 그럼 미국으로부터 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쿠르드족에 대한 독립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거를 갖다가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상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대목이고 이게 지금은 수천 명이라고 그러지만 수만 명으로 늘어날 경우 그렇죠. 또 전선이 넓어질 경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상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말씀처럼 사실 오늘 새벽에 속보가 이 쿠르드 민병대가 지금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이게
크루드족하고 통화를 했다던데?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 한다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자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장 세력 지원하는 거예요? 라고 또 물어봤는데 아까 분명히 속보에 나온 건 쿠르드족 얘기는 우리 미국 지원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 얘기 나오고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은 그런 계획에 동의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닌데요? 라고 부인을 했다는 거죠. 부인하고 불과 한 몇 시간 만에 바로 공격했습니다. 미국 지원 받아요.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최수영 의원님. 네.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백악관 대변인이거든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는 겁니다. 뭐 저도 청와대 대변인실에 근무했잖아요. 네. 이 얘기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NCND 전략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슬쩍 흘리고 아니고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실제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고 미국이 이라크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전이 투입되는 순간 이 전쟁은 블랙홀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른바 제3자의 참전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아파와 다른 파들의 대결로 몰아가면은 그러니까 이걸 종교 전쟁으로 몰아가고 걸프 국가 내에 일종의 약간 주도권 싸움으로 몰아가면은 네. 미국으로서는 정말 내 손을 빌리지 않고 코를 푸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 굉장한 그러니까 상위층 전략이죠. 층위로 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상전은 이제 주변 국가들의 더군다나 민병대 이런데 게릴라 이게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군을 동원하게 되면 이거는 군사작전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참전의 형태가 되는 거라 굉장히 예민한 국제적 사안이 되지만 네. 이게 이제 민병대가 동원되면 일종의 종교 전쟁 내지는 종교 분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백악관도 분위기는 조성하고 판을 깔아놓되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알리바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저는 미국은 제한적으로 이 전쟁을 우리가 운용하겠다라는 네. 전략을 드러낸 일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상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의지의 표명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인데 말씀 중에 이런 표현 쓰셨죠. 미국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다라는 건데 코에 지금 풀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왜 우리끼리 싸움 붙이고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을 공격한 게 별로 내부 여론도 썩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지금 온라인상에 도느냐? 이런 포스터가 지금 돌아요. 샵. 배런을 전쟁터에. 이 전쟁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아들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막내 아들입니다. 평소에도 항상 이 애정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박창환 교수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하나 자기에 대한 건 다 일일이 SNS에 올리기도 하고 다 일일이 답변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답변할까요? 본인 스스로가 네. 베트남 전쟁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징집을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본인이 벌린 전쟁에 자기 자녀를 갖다가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 시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네 아들도 보내라 이런 이제 요구가 나올 거고 트럼프가 이제 이런 이제 응수를 할 거예요 아마도 애국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결국은 그런 사태로 퍼지지 즉 강제 징집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가면은 네. 트럼프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출구 전략을 찾을 거다. 사실은 이게 장기화되는 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원치 않고 이란도 원치 않고 우리는 더더욱 원치 않는데. 네, 그럼요. 그런데 상황은 과연 시작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끝을 빨리 맺을 수 있겠느냐. 4조 안에 매듭이 저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뭐 크루드를 대신 내보내던 크루즈족을 대신 내보내던 아니면은 다른 우방국들을 끌어들이던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추구 네. 전략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레짐 체인지에 준하는 어떤 이란의 내부의 어떤 변화 또는 지도부의 완전 교체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또는 확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란의 지금 상황을 보면 쉽지 않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과연 트럼프가 이 벌려놓은 일을 과연 수습할 수 있을까? 지금 저렇게 나중에 아들 군대 보내라는 얘기, 징집하라는 얘기 나오는데 네. 이거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참 우려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 풍자 웹사이트나 이런 이 포스터들을 보면서 이 배런은 또 얼마나 좌불안석일까? 나 군대 가는 거야. 라고 좌불안석일까? 밤잠 못 이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제일 처음에
이란 공격하고 하메네이가 제거됐습니다라는 속보가 딱 떴을 때 다들 머릿속에 떠올렸던 바로 그 사람. 와, 이 사람 진짜 조마조마하겠다. 누구?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진짜 조마조마하겠는데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압송될 때도 그랬었고요. 하메네이가 이 제거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었는데 이란 공격 있은 직후에는 무슨 시멘트 공장을 시찰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해서 나 아무렇지도 않아라는 얘기인가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이런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멀리 불구경인가 싶죠. 불구경이 아니라 지금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을 한 겁니다. 김정은 지금 최연호 최연호에 올라타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는 최연호가 이름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최연호 씨 놀라지 마시고요. 북한의 신형 구축함의 얘기입니다. 5톤짜리 신형 구축함 여기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걸 보는 모습을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하면서 해군의 핵무장화 만족스럽게 잘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최수영 위원님. 네. 나도 하나 있어라는 얘기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네. 번째는 뭐냐면 해군 했잖아요. 해군에서 지금 이른바 지금 순항 미사일 발사한 거잖아요. 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란 해군만 집중적으로 개멸 타격하잖아요. 우리 해군 건재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부용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미국을 자극하려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야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하든가 진짜 미국에 위협이 되는 걸 이른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부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미국을 자극했다가는 우리도 갑자기 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이거 정도로 내부 결속용으로 하되 절대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딱 하나일 겁니다. 트럼프가 나를 굉장히 좋아했었지. 그렇다면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좀 그 브로맨스를 보여줬던 그 시절로 하면 어떨까. 어차피 트럼프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도발은 하고 시험은 하되 자극하진 않는다. 네. 그 선에서 아마 레드라인을 절대 넘지 않을 거예요. 마두로 잡혀가는데 본인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밀 타격 정말 봤잖아요. 네. 정말 야구로 치면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봤잖아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늘 약간의 선전용 아마 그런 극화를 제작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밀당 중이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밀당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